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최근 나온 소식을 보시면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SEC 변호사가 돌연 퇴임을 했죠. 자,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총괄 변호사이기도 하고, 과거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SEC의 내부적인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음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변호사는, 라단 스튜어트 변호사는 이번에 SEC를 이제 퇴직함에 따라서 국제 로펌인 화이트 & 케이스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로펌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비트코인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그런 로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델리티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피델리티는 앞으로 우리 리플의 지금 소송이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ETF 출시와 그리고 EDX 마켓 거래소 상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우리 리플이 지금 원만하게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봤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 EDX 마켓을 했었던 총 6개 운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추가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바로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돼서 현재 4번째 자리가 비었는데, 리플이 소송 리스크가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과거부터 우리 리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 코인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폐지가 됐지만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리플코인이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절반 정도는 우리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는 충분히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델리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10일자로 이제 출시가 됐죠. 그 블랙록,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 다음으로 바로 피델리티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죠. 자, 피델리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 하면 바로 EDX 마켓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연달아서 바로 리플 코인까지도 ETF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EC의 변호사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리플 편에 지금 어느 정도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 리플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은 너무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죠. 이 검은색 선은 61선, 아래 파란색 선은 21이평선인데, 이 두 가지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자, 61선은 21선이 상향 돌파하게 되면 골든 크로스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죠. 21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짝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과거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앞으로 리플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저점의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죠. 이제 곧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틀게 됩니다.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변곡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점의 영역은 매도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의 영역은 매수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세력들이 이제 곧 각축을 벌이게 되면서 굉장히 멋진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데, 자, 우리 여러분 일단 우리 투자에서 100%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확률을 계속해서 지금 높여 나갈 뿐입니다. 이 확률에 우리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확률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벌금이죠.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기관 판매 관련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1조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기도 하고 지금 쟁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리플 측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벌써 작년 10월달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벌써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져 오다가 SEC도 이제 이 기관 판매 관련한 이 벌금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를 요청을 했고요.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이제 오픈이 되었죠. 벌써 한 4일이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사화가 된 건 없지만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제 검토 단계에 있을 겁니다. 검토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곧 벌금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그대로 소송은 끝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이 판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벌금을 조율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까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격 조작 이슈는 리플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의혹이기도 하죠. 지금 SEC가 리플에 대해서 가격 조작 이슈를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격 조작 이슈까지 증권성 이슈와 가격 조작 이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쟁점을 삼으면서 고소를 진행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EC가 고소장에서 지금 리플의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내용인데, 리플 작전할까요?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지금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지금 공개 시장에서 리플 매수를 지시를 했다. 목표 가격도 어느 정도 설정해라 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SEC는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 CEO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SEC는 이 두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이기도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해왔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지금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력은 굉장히 지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추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판매 계약서가 오픈됨에 따라서 이런 가격 추적 정황들이 모두 다 세상에 오픈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서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지금 세상에 오픈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픈이 되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이 세상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플 측도 절대로 이런 것은 지금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에게 충분한 벌금, 합의금을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SEC도 이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한구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 18일자 기사를 보시더라도 리플의 CTO, 데이브 슈어츠도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이런 정황들에서 우리가 하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오픈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될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SEC가 이런 가격 조작을 이제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리플 측에서는 가격 조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상승력을 계속해서 갖고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소송 리스크가 이제 그대로 지금 사라진다. 자, 소송이 이제 곧 원만히 합의가 된다, 마무리가 된다,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EDX 마켓 그리고 ETF 그리고 가장 큰 호재인 바로 IPO 등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EDX 마켓과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델리티 연관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큰 물살을 좀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게 될 것이고요. IPO 같은 경우도 리플이 벌써 작년부터 추진을 좀 하고 있었죠. 다만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일단 작년 4월부터 리플은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IPO가 진행되게 된다면 리플의 회사는 주가가 $600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5 약 46,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약 6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46,000원 60배는 자, 리플권이 40조나 되는 큰 덩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2,500원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전 최고점 5,000원, 여기는 신고가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5,000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한 6배에서 7배 정도의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의 본질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면 충분히 리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죠.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현재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를 꼭 놓쳐서는 안 되시는데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나중에 급등하는 흐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올라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곡점에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드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송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작년 7월 13일이었죠. 이렇게 한 번에 80%나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소송 리스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소송 자체가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 고점은 너무나 쉽게 뚫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 고점이죠. 네, 1,400원 라인 그리고 2,500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우리 상승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계속해서 IPO 그리고 EDX 마켓, ETF 출시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화하면서 연쇄적인 폭등 흐름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호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미 털기 작업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중간중간 조정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구간에 현혹돼서 털리시면 안 되시고요. 오히려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시고, 이 눌림 구간 출현했을 때는 다시 덜어낸 비중을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가실 겁니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기 말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에 지금 털리면서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지금 무시하고 한 번에 그냥 나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때 가서 팔겠다라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아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중간중간 자, 이렇게 자, 부침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간들은 이제 버티시면 괜찮지만 이런 구간들 자,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린 결국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 10%, 20%만 빠진다 하더라도 우린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한 예가 바로 워렌 버핏을 들 수가 있죠.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자,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달러에 준다 해도 안 산다 라면서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게 바로 워렌 버핏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 이거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회사 외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었던 것이죠. 지난 2021년 6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던 이 누뱅크에 버크셔가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IPO 때는 2억 5천만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본 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뒤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여우짓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워렌 버핏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이제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현혹들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매수가 매도가 비중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론 플레이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호재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